안녕하세요. 제가 엄청 깨입고 와서. 자, 일단 제목에 내년도 대학 입시 상위권은 국어, 중상위권은 수학, 중위권은 학습량. 이게 결정 요소입니다. 최상위권, 본인이 스스로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국어가 아마 거의 당락을 결정할 거예요. 문이과가 통합됐어. 이게 보시면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인데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부터 거의 모든 대학이 옛날에 문과라고 했던 데는 전부 다 미, 기, 확 셋 다 지원이 가능하고 확 통하는 애만 오는 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적 본 애들은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반대로 확 통한 애들은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이과는 못 가. 그러니까 되게 불공정 게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문과는 확실히 무조건 수시로 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능하면 수시로 가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고요. 가능하면 정시까지 안 남는 게 좋고, 그리고 문과 중에도 상경계열 고민하는 친구들은 그냥 미적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여지가 있다. 왜냐면 올해 확통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럴 여지가 저는 있어 보입니다. 내년도. 그래서 하여튼 그 문이과 통합은 의도와 무관하게 수능 시험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통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상위권의 결론은 왜 국어냐면 이게 지금 수능 올해 정규 점수표입니다. 맨 앞이 146점, 149점. 여기가 만점 100점이고요. 여기가 빵점이에요. 보면은 딱 고래 모양이죠. 뭐가 만들어졌어? 정규 분포가 가능하죠. 잘하고 못하고의 변별력이 분명해요. 요거를 1, 2, 3등급만 좁혀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좁혀보면 1등급이 이렇게 넓어요. 무려 18단계가 차이가 납니다. 18점 차이. 그러니까 국어 1등급은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수 없을 지경이야. 다 맞은 애는 수학을 3개 틀려도 천하무적입니다. 국어 다 맞은 놈이. 그리고 2등급은 간극이 되게 좁아요. 여기 엄청 몰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2등급은 이제 면피한 거죠, 면피한. 그래서 2등급 때 가면은 수학이 결정적입니다. 왜? 국어 2등급인데 수학을 몇 개 틀렸냐가 대학을 결정하는 거야. 이 위쪽에 있는 애들은 수학을 틀려도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게 돼 있고. 3등급 오면은 이제 바글바글 여기가 박 터지는 거죠. 인서울에 놓고 이제 거의 죽음의 레이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은 무조건 국어가 결정타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는 규정을 해볼게요. 최상위라고 하는 거는 2학년 9월, 11월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1등급이네. 이게 최상위입니다. 얘네들은 지금부터 뭐에 전력 투구해야 돼요? 국어를 어떻게든 1점이라도 올리는데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 이게 수학입니다. 수학은 변별력이 전혀 없음.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왜 이런 모양이 될까요? 우리나라 고3의 70%는 수포자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5등급 때부터는 솔직히 수학을 공부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아는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로 몇 문제 푼 거고, 확통에서도 2점짜리 푸는 거고, 미적기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사실은 국어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국포자는 없어요. 국포자. 국어는 포기할 수가 없어. 눈에 보여. 다음 글을 읽고 그러면 일진들 날라리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 읽는 자기를 발견해요. 근데 수학은 읽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 6, 7, 8 얘네들은 자기 의지를 푼 문제가 있을까요? 올해 1번도 어려워가지고 1번 풀다 운 애들 많아요. 역대 수능 중에 올해 1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 원래 1분이면 풀었는데 한 2분, 3분 걸렸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수학의 변별력은 딱 여기서 있는 거 요만큼. 근데 이걸로 가지고 평균을 몇 점을 만들어야 되냐면 평가원에서 평균 60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교수들은 저는 신의 영역에 있다고 봅니다. 저 수포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걔네를 포함해서 평균 60을 만들어야 돼. 더군다나 올해 문이과 통합이 됐죠. 그래서 수학이 어려웠다 그래요? 쉬웠다 그래요? 아까 우리 정수영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과 애들은 무지 쉬웠고 문과 애들은 불수능이고 합해놨으니까. 얘 3등급까지만 해보면 만점이 2,702명입니다. 수능 역사상 제일 많아요. 만점이 수능 생긴 이후에 제일 많았어. 근데 저 2,700, 그럼 문이과 통합이 돼서 모집단이 늘어나서 많다? 절대 아니죠. 올해 수능 만점자에는 문과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미적과 기하 한 해 중에서만 2,700명이 만점이야.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일단 예를 들면 의대를 노리는 놈들은 수학 다 맞았는데요라고 시작 안 하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틀릴 수가 없는 거죠. 틀려봐야 한 개야. 6,450명이 한 개 틀렸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수능 탄생 이후에 제일 쉬운 수능 수학이었습니다. 이과 입장에서. 이과 상위권 입장에서. 문과 애들 입장에서 뭘 해도 어려워 그냥. 그리고 사실 난이도는 되게 쉬웠던 겁니다. 이게 국어고요. 여기가 없죠. 1등급 최상위권 대박입니다. 95점 넘은 애들 올해 정말 뭐 엄청나게 대우를 받고 있죠. 수학은 상위권 변별력이 없어. 그래서 올해 국어가 의대 입시하고 서영고 입시를 결정하는 건 국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국어가 149가 만점이고요. 1등급이 131이에요. 그러니까 18점 차이 납니다. 1등급 내에서만 18점. 역대 국어로 보면은 2019년이 약간 국어 어려웠을 때거든요. 둘이 비슷해요. 작년에 13점 차이, 재작년에 9점 차이. 그러니까 대부분 10점을 안 넘는데 올해 굉장히 크게 났죠. 내년도 저는 수학은 이렇게 나올 거고 국어랑 탐구가 변별력을 행사하고 영어도 변별력이 높아질 거다.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뽑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학도 별 변별력이 없지. 그러니까 다른 걸 높이는 수밖에 없어. 수학인데 수학이 지금 10점 차이죠. 수학이 10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18점 차이인데 수학은 10점 차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수학의 점수 차이, 이과 거죠, 이게. 여기 137, 10점 차이. 작년이 76. 그러니까 10이 넘었던 건 앞에 좀 어려웠을 때 제외하고는 거의 수학은 최상위에서 변별력을 낼 수는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70%의 수포자를 깔고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국어가 149점부터 해보면요. 139점 되는 지점이 2,700명이 넘는 시점인데 이게 수학에서는 딱 한 자리죠. 만점이 2,700이야. 만점이. 그러니까 최상위권 1등급 대에서는 얼마나 국어의 변별력이 컸는지가 반증되는 겁니다. 이게 수학인데 여기 147은 미적 기하밖에 없어요. 다 맞은 애 잘못 나왔다. 2,700명이 몽땅 기하 미적이고 확통 100점은 144. 그러니까 기하랑 미적분 한 개 틀린 애랑 동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진짜 억울하죠. 왜냐하면 확통 올해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맞았으면 정말 센 애인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랑 동점 돼버린 거지. 그래서 지금 많은 이과, 많지는 않지만 문과에서 최상위 애들이 경영경제 노리는 애들은 자기도 미적하겠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한 12만 명 거를 실제 점수를 조사를, 왜냐면 이게 거기밖에 안 돼요. 올해 입시는 문이과에서 몇 명씩 1등급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이거를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수학원도 못하고 메가스터디도 신뢰할 수 없고 서울시 교육청이 자료가 제일 많아. 12만 명 걸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토요일 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10,000명이 채 안 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들이 그 좋은 자료 신뢰를 안 하고 공로학원 엉뚱한 거, 사실은 사교육 자료가 입시 관련해서는 이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데이터가 수시든 정시든 어디가 제일 많아? 공교육이 제일 많아요. 꼭 한번 보세요. 저 설명회 나중에 꼭 보세요. 유튜브 가셔가지고 서울 진학지원단, 서울시 교육청 가셔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꼭 보세요. 저는 이 자료가 올해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보는데 12만 명 거 어쨌든 조사를 했어요. 봤더니 다 맞은 애들 중에 기하가 4%고 미적이 96%고 확통은 없죠. 왜냐면 확통은 다 맞은 게 여기니까. 근데 다 맞은 애가 144인데 미적 96, 기하 96, 확통 100. 그 중에서도 5%밖에 안 돼. 물론 이제 이게 서울시 교육청 자료니까 재수생이 포함이 안 돼서 재수생이 들어가면 약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약간. 근데 어쨌든 이 만점부터 한 개 틀린 애들까지 중에서는 5% 정도가 여기에 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등급이에요. 1등급까지 치더라도 정말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8%가 안 넘을 것 같아요. 8%가 안 넘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만점자, 제가 난이도 때문에 만점자, 그동안 이과 만점자를 제가 카운팅을 해봤어요. 2017학년도에 이과 만점자가 133명, 18에 165명, 2019에 655명, 2020에 893명, 작년이 972명이었어요. 올해 2,702명. 거의 3배 가까이 는 거죠. 이게 몽땅 미적 기하예요. 그 다음이 그러면 한 개 틀린 애들, 96점인 애들 올해 6,276명. 문과 애들, 확통한 애들 빼고 나면 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보다 2배예요. 이과 수학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무지하게 쉬웠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거보다 쉽다. 그리고 제가 저는 여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뜰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쉽거든. 그래서 여자애들 만점자나 한 개 틀린 애들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수능 성적 발표하자마자 이거 찾아봤어요. 봤더니, 자, 여학생 만점자가 13%, 10%, 15%, 16%, 작년에 19%, 올해 20%입니다. 이과에서. 그 다음이 한 개 틀린 데서는 18, 9, 20, 19, 6, 21. 이거는 점점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여자애들이 이제 수학에 자신감도 생기고 특히 이과에서 별로 안 어렵기 때문에 양치기 해도 충분한 거죠. 겁먹을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국어에서 본인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정시에 의대나 약대까지 입시해서 여학생들이 활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학생은 남자애들 중에도 수학 좀 약한 애들, 어려서 뭐 경시 안 하고 뭐 선행 안 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정도로 수학의 변별력은 약화돼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국어는 이것도 제가 남녀를 해봤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여기서 우리가 또 상식이 하나 깨지는 거죠. 대부분의 엄마들은 국어는 여학생들이 잘할 거라고 착각하고, 아닙니다. 비문학이 어렵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비문학이 약해요. 거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이제 만회를 하기 시작하면 수학만 잘하는 애들은 이제 더 이상 대학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런 게 굉장히 고착화될 확률이 높다. 영어. 제가 그동안에 영어 공부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애들이 이렇게 못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올해 영어 시험이 역대 영어 시험 중에 제일 잘 냈어요. 딱 변별력이 완벽합니다. 1등급이 6% 나오고 2등급은 21% 나왔잖아. 그러니까 웬만한 애들은 2등급에선 다 맞게 해주고 1등급 하려면 나름 공부해라 라는 게 명확한 메시지가 간 거죠. 이게 재작년은 12가 나왔는데 여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등급밖에 안 되는 놈들이 어영부영 대충 1등급으로 딸려간 거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너무 작았고 두 개 다 합해서가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못 낸 거야. 절대평가 영어의 난이도는 올해 게 가장 훌륭하다. 자기들도 그렇게 자평할 확률이 높아서 이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상위권 애들 또는 특히 상위권 애들은 영어 1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한 5%, 10% 영어 공부를 끼워 넣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몰아서 하고 이러지 않고 처음부터 가져가긴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 정시에서 영어 감점이 늘어납니다. 올해보다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는 똑같아요. 2등급 돼봐야 0.5점 감점인데 연대가 5점 감점이고 고대가 3점이에요. 꽤 커요. 원래 고대가 2점 하다가 3점으로 늘어났고 서강대 1점, 성대가 3점, 한양대 2점. 그러니까 여기 꽤 크죠. 2점 정도씩 감점이면 국어 한 문제 틀린 거랑 같기 때문에 영어를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특히 문과 학생들은 최저 올해 못 맞춰가지고 아마 올해 고대는 문과 애들은 수시로 다 못 뽑을 확률이 높습니다. 수능 최저 못 맞추는 애들이 워낙 많아요. 이거 영어는 하여튼 목숨 걸고 해야 될 과목으로 다시 부활한 느낌이 좀 들고요. 탐구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문과 애들도 가능하면 과탐해라고 권장하는 편입니다. 사탐의 변별력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사탐은 68에서 63까지 분포인데요. 여기 보면 77도 있고 70 넘은 게 벌써 4과목이잖아요. 단순 표점으로만 해도 무조건 과탐 보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탐이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문과 모두 다 하라는 게 아니고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은 솔직히 뭐 생물이나 뭐 이런 정도 하나를 하고 이걸 하나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둘 다 할 필요는 없더라도 이런 거 잘못 걸리면 다음학구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물론 이과 과학도 그런 게 없지는 않으나 문과보단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사탐하는 애들이 수시 자체로 대학을 가기 위해 정시는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는 애들이 사탐 쪽이 훨씬 많아요. 지방대 같은 경우 내신 5등급, 6등급이면 가고 수능 최저도 없는 대학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가 수학이 일단 5등급, 6등급, 7등급인데 무슨 정시까지 준비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들러리로 쓰는 애가 너무 많아. 그래서 사탐은 뭐랑 비슷한 효과가 있냐 하면 수학이랑 비슷한 거예요. 사회마저 포기한 애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자체가 낮게 시작하는 거지. 원접수 평균은 낮은데 그게 표점으로 50점이 돼버리니까 표점 자체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의학 계열은 수학은 완전 변별력 상실. 100점이 2700에 96이 6400이니까 일단 의대는 저걸로 끝난 겁니다. 어떤 차이도 없어요. 그냥 저걸로 끝. 그리고 국어에 따라서 이제 서울대 의대냐 아니냐, 순천대 약대냐 이런 게 결정나는 겁니다. 그리고 문과스러운 이과생의 압도적 유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과스럽다? 수학 좀 약하고 국어 강한 애들이 되게 유리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국어하고 수학, 과학의 학습 비율이 동일해야 된다.
동의해야 된다. 3대 3대 3. 나머지 10%를 영어에다 써라. 3, 3, 3, 10. 3, 3, 3, 1. 그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과 상위권이 서연고를 도전한다. 의대 아니고요. 그러면 연고대 이공계는 연고대 이공계를 노리면 과탐 투를 하자. 의대 갈 생각이 없는 이과생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과탐을 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으니까. 올해 서울대 컷은 서성한하고 비슷할 겁니다. 투한 애들이 작년보다 줄었고요. 실제로 그 1등급 부근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대를 노릴 만한 투인 애들은 정말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어. 그래서 저는 제일 멍청한 애가 이과인데 자기는 의대 가지도 않을 건데 원원 하는 애. 그리고 왜 하는데 너 그러면 저는 연고대 공대 가는 게 목표래. 무조건 투를 해야죠. 투에서 3등급 받아 서울대 갈 수 있는. 그래서 의대 갈 게 아니면 무조건 투를 해야 된다. 투를 하자. 그 다음에 확실히 잘할 과목을 하나를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겨울방학 동안 할 일입니다. 무조건 한 과목은 겨울방학에 완전하게 끝내놔야 돼. 근데 그게 국어면 제일 좋다. 인생이 완전히 꽃이 피는 거죠. 국어가 자신감이 있는 애들은. 그 다음이 과학이 둘 다 1등급이면 서영고 무조건 갑니다. 수학이 심지어 2등급이어도 갑니다. 과학이 두 개가 1등급이면. 과학이 두 개가 1등급이면. 수학은 88이나 84, 2등급 초반이어도 이래도 관계가 없다. 뭐가 되면? 국어랑 과학이 되면. 국어랑 과학이 되면 수학을 솔직히 개망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과 애들이. 더 이상 틀릴 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84면은 올해 수능에서 5개 틀린 거거든요? 5개 맞나? 4개인가? 3개, 4개구나. 이 이상 틀릴 만한 게 없었어요. 애들은.